안녕하세요. 세고랑 세아여고 수학 내신 비교 분석을 맡게 된 이규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경북과학고등학교 조기 졸업하고요.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졸업해서 현재는 여기 센티움에서 현대고 친구들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사고 중에 대표적인 학교잖아요. 현대고랑 세아여고가. 두 학교가 수학이 좀 어렵다고 정평이 나 있으니까 이 두 학교의 내신을 조금 비교 분석하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학교별 시험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 학교별로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런 걸 전부 다 본 다음에 그럼 우리 애가 지금 예비 고1이니까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좀 이야기 드릴게요. 학교별로 시험 특징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예비 고1 부모님들 상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첫 시험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좀 자료를 만들어 봤어요. 그거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대고랑 세아여고가 둘 다 자사고다 보니까 다른 학교지만 분명히 공통 부분이 있거든요. 그 공통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먼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게 시험 문제 유형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와요. 제가 쉬운 난이도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거고요. 먼저 조금 고난도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볼게요. 고난도 문제는 크게 부교재 변형하는 문제들이랑요, 외부 문제,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직체적으로 개발하는 문항들이 있거든요. 먼저 조금 부교재 변형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현대고도 그렇고 세아여고도 그렇고 각 학교별로 자체 부교재를 만들어 친구들한테 줘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게 제가 실제로 좀 먼저 보여드릴 건데, 왼쪽에 있는 게 현대고 부교재 문항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제로 올해 기출 문제예요. 잘 보시면 제가 수학 이제 하신 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잘이라고 문제 이렇게 조금 해놨어요. 보시면 그 물어보는 것들이 굉장히 비슷해요. 부교재에 있는 문제랑 학교 시험 문제랑. 그리고 밑에 있는 도형도 보시면 요 도형이랑 요 도형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요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내가 수학은 잘 못해도 요 문항이 변형돼서 요게 됐구나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문항들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세고든 세화여고든 평균적으로 80% 정도는 부교재 변형된 문제가 나와요. 그럼 나머지 문제에서 어렵게는 어떻게 나오냐면 외부 문제나 혹은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제작을 하십니다. 요것도 예시 한번 드려드릴 건데, 왼쪽에 있는 문제가요, EBS 교재인데 이거 외부 교재인 거죠. 부교재가 아니라 EBS에 있는 그 문제이고요. 이게 마찬가지로 올해 기출 문제예요. 그럼 잘 보시면 지금 여기 박스 쳐놓은 거 보이시죠? 박스 쳐놓은 거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수가 다 주어져 있고 가나 조건까지 굉장히 비슷해요. 뭐가 좀 다르냐면 숫자만 조금 바꾼 거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어렵게 바꾼다던가, 혹은 자체적으로 막 개발을 해서, 세아여고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막 공부를 시킬 때 부교재 변형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직접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학교 시험이랑 좀 맞춰보기도 하거든요. 요 밑에 있는 요 문제가 실제 문제고요. 위에 있는 요 문제가 제가 직접 만든 문제예요. 요거랑 요거 보시면 문제의 어떤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죠. 요걸 보고 친구들 직접 해서 연습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연습을 시키고 부교재 계속 변형을 숙달시켜도 중요한 건 사실 결과잖아요. 제가 이 결과 파트 조금 이야기 드릴게요. 문제수랑 등급 컷을 좀 정리를 드렸는데, 등급 컷 먼저 볼게요. 제가 1등급 컷만 일단 좀 가져왔어요. 여기서 물론 이제 조금 들쭉날쭉해요, 등급 컷이. 그 중에서 제가 현대고랑 세아여고에서 가장 낮은 것만 좀 주목을 할게요. 현대고 같은 경우는 올해 시험이 1등급 컷이 81점이었어요. 세아여고는 2점이었습니다. 굉장히 시험이 어려웠던 거죠. 제가 아까 부교재에서 평균적으로 80% 정도 변형돼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등은 81점, 82점이면 그럼 뭐 나머지 애들은 부교재를 안 본 건가 이렇게 돼버리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애들이 부교재를 살짝만 변형을 해도 못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교재를 공부를 할 때 내가 그냥 유형을 단순히 외운다 보다는, 물론 외우긴 해야겠죠. 외우는 거 이상으로 내가 여기서 조건을 이걸 살짝 바꾸면 어떻게 될까까지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게 그 문제 수를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제가 뭐라 적어놨냐면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적어놨어요. 근데 그거랑 굉장히 이야기거든요.
제가 여기 객관식이랑 서답형 보시면 현대고는 20년부터 이 포맷이 계속 유지되어 왔어요. 객관식 14문제, 서답형 4문제. 근데 서답형 4문제가 배점이 40점이에요. 40점. 그러면 내가 현대고를 진학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객관식도 중요하지만 서답형 4문제로 40점이 결정돼 버리니까 서술을 어떻게 빨리 하고 어떻게 캐치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세화여고로 가보면 조금 틀이 다르죠. 얘네는 객관식 개수랑 서답형 개수가 살짝 20문제에서 22문제까지. 그리고 서답형의 배점 자체가 좀 빡세진 않거든요. 그래서 세화여고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문제수가 바뀔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서 시간 관리를 객관식에서 조금 빨리빨리 문제를 풀고 쉬운 문제들을 어떻게 빨리 접근할 수 있을지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저도 모의고사를 풀려요. 제가 현대고를 담당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현대고 친구들한테 제가 만든 모의고사들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 시간 관리를 못하는지가 딱 티가 나거든요. 제가 이번에 시험 친 친구는 첫 모의고사를 봤는데 30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정도 실력이 아니었거든요. 더 높은 성적대였는데 제가 그래도 이상에서 시험지를 가져서 보게 하니까 서답형을 하나도 못 푼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답형의 배점이 40점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못 풀고 들어가면 일단 40점을 버리고 60점인 시험지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서답형부터 풀자. 그게 맞다라고 해서 서답형부터 아예 훈련을 시켰더니 성적이 완전히 올랐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한다는 측면은 학교에 맞게끔 내가 전략을 좀 짜서 가야 된다는 거. 그걸 좀 이야기 드립니다. 요까지 해서 제가 시험에 각각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사실 현대고랑 세화여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학교가 자사고다 보니까 공통 부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두 학교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저는 교육이 좀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도 적어놨지만 제가 멀리 보고 작전 짜기라고 적어놨거든요. 사실 제가 아까 시험 이야기 든 건 일단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만 이야기를 든 건데 뭐 중간고사만 잘 친다고 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다른지를 4학년까지 배우는 걸 쫙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서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게 현대고는 3학년 때 배우는 미적 파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세화여고는 수원수투 파트를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릴 건데 현대고는 1학년 수상 수학, 2학년 때 수원수투, 3학년 때 미적 이렇게 가는 굉장히 일반적인 포맷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 3학년 때 가르치거든요. 근데 우리 많은 이과 친구들이 선택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학교에 맞춰서 3학년 때 미적 해야지라고 하면 굉장히 늦어버려요. 내가 마음을 먹었으면 적어도 정말 적어도 한 학기 전에 미적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 학교의 커리큘럼에 따라가면 늦는다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세어는 미적 2학년 때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의 수원 수투를 동시에 나가버립니다. 자, 수원 수투는 둘 다 수능 범위거든요. 수능 범위니까 굉장히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은데 그 두 과목을 동시에 1학기에 몰아넣어 버리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냥 단순히 이 커리큘럼을 따라하는 것조차 벅찰 수 있어요. 그래서 수원 수투를 1학년 1학기 전에는 적어도 수원 한 과목이라도 1학년 1학기 전에는 봐줘야 내가 세화여고를 갔을 때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진도를 굉장히 빨리 나가니까. 이건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학교 자체가 수학의 어떤 특성화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를 드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사고다 보니까 시험 자체가 난이도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 수학은 과목 자체가 공부해야 되는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해진 순서대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고 친구들은 미적을 3학년에서 3학년쯤에 내가 공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수능까지 이어진다는 걸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거든요. 선행이라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선행을 안 하고 이거를 다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를 이야기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예비고일 시즌에는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비고일 시즌에 뭘 할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내일도 예비고1 수학학습법에 대해서 설명이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학교 설명이니까 그래서 오늘 요 예비고1 수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3개의 키워드 정도만 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최소한 나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까 미적 할 때도 그랬지만 미적을 수능을 고려해서 하려면은 2학년 중간 정도에 한번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드렸고요. 수화는 세화여고 같은 경우는 그럼 수원을 적어도 1학년 전에 한번 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비 고일 시즌에 지금 우리가 그래도 여름 이제 초가을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수상화 유형 공부를 해놔야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개념 유형인데 그 개념 유형 공부를 또 정확히 좀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두 번째 수학도 암기 과목이라고 적었어요. 이 수학 과목이라는 건 사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그냥 수학은 암기 과목입니다. 수학도 암기 과목이에요 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럼 공식을 딸딸 다 외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이게 아니라 무엇을 암기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흔히 공식을 다 외워 이게 아니라 이 공식들이 어디에 쓰이고 암기 그럼 그 상황과 암기한 거를 유형 공부를 문제를 풀면서 적용을 시켜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내가 했고 추가적으로 제가 오늘 현대고랑 세아여고 드렸으니까 그거랑 좀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면 자체 부교재가 있기 때문에 그 부교재 유형까지는 외우는 걸 해주세요. 그것까지는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 수박 겉핥기 금지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어떤 공부나 마찬가지겠죠. 근데 제가 요거를 지금 적어놓은 학교 시험이 부교재 문제뿐만 아니라 심지어 학교쌤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문제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문제를 내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개념적인 이야기가 확실히 필요해요. 근데 이 개념적인 이야기를 내신 기간에 한번 쌓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할 게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교재 문제 외우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 배울 때 내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위에 정보들을 계속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로 보다는 지금 내가 하려는 게 뭔지를 파악하시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어떻게 하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3가지 키워드를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좀 수업을 하거든요. 커리큘럼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개념 유형 공부를 먼저 시켜놓고 그 다음에 부교재 미리 보기라고 해서 우리 현대고 친구들 같은 경우 뭐 세화여고도 그렇고요. 부교재 문제들이 굉장히 특색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들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것들을 미리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보면서 계속 반복 훈련을 좀 해줘야겠죠. 왜냐면 또 학교에서 배울 거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중에 제가 강남 서초의 기출 문제들을 딱 다 모아가지고 교재로 만들어요. 그럼 그 교재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접근할지를 개념이랑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수업을 일단 3개를 여는데요. 수요일, 토요일에 수학상 자사고반을 열어요. 이 자사고반 같은 경우는 자체가 약간 모의고사 형태나 그 다음에 자사고의 어떤 특색 있는 기출들 있죠. 그런 것들로 우리가 진행을 좀 할 거고요. 일요일에는 제가 수원 기본반 요거랑 수학화 문제 2개를 수원 기본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학화를 선행이 되어 있어야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학이란 과목이 어떤 순서가 정해진 과목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너무 급해서 수원을 들어야겠어 이렇게 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정말 수박 겉핥기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 방을 하고 있으면 수상화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상태로 오셔야 돼요. 수학화 자서고반처럼 어려운 문제들을 다룬다기보다는요. 들어서 약간의 정도 있는 문제들을 좀 넣어서 같이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현대고랑 세화여고 비교를 하면서 예비고일 수학학습법까지 좀 간략하게 이야기 드렸거든요. 이런 거 보시고 오늘 제 설명에 참고해서 좋은 선택 하셔서 잘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